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입니다. 특별히 중소형주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발굴하는 시간이죠. SK증권 남양주지점 조상기 PB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포트의 종목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요. 점검 한번 해주신다고요, 포트요? 네. 네, 오늘 포트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 의견 드려야 되는 종목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종목이고요. 네, 첫 번째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미국 면역 카마케 이후에 좀 물량 출회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 소멸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오늘 장에서 매도 의견 드리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퓨어셀이랑 비나텍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매도 의견 드리고요. 수소 섹터 쪽의 수급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비나텍 같은 경우에 상장되기 이전에 좀 투자됐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성장성 면에서는 좀 인정을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하락은 피해야 된다는 의견이어서요. 수급이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그때 매수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IS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또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반도체 업황이 좀 우호적이긴 하지만 동사 그 수혜만큼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좀 더디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ISC 외 교체 편입 종목으로 반도체 섹터의 타 종목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매도 의견 드리고요. 대한항공 워낙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해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한 주에 2종목씩을 언급하시다 보니까 종목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이 많고요. 또 일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손실 난 것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유망주 오늘 기업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화학 업체들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 첫 번째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설비 화재가 있었어서 좀 복구에 되는 차원이 있고요. 시황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의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동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올레핀 쪽의 향 이익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대상 공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화재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었고 그에 따라서 기회 손실이 약 3,500억 원 정도로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내년에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보험금 최대 4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대상 공장이 가동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성 회복 측면에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증설 효과에 따른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한 대로 약 1,119만 톤 정도가 에틸렌 순증설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에틸렌의 순수요가 한 414만 톤 정도로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코로나가 있었던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전제 하에서 수요는 어느 정도 크게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M&A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그룹이 인수를 검토했었던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PEF에 좀 인수가 되긴 했지만요. 롯데정밀화학이 해당 딜에 LP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룹이 M&A에 대한 의지를 좀 함의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화학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없는 이 롯데케미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목표가 33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2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학업종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이죠. 아무래도 산업 흐름 자체는 사실은 경기 관련주로 넘어왔다. 그런 점에서 롯데케미칼부터 봤고요. 또 한 종목 준비되어 있네요. 다음은요? 다음은 효성 TNC입니다.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화성 체인 수요에서의 수요 개선 측면이 조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의 시황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양호했고요. 이 이유는 마스크와 요가복, 레깅스와 같은 스판덱스가 필요한 전방업체 쪽에서 판매가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서 그 수혜가
동사의 실적에 견인했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이 증설되는 신공장이 증설되는 것들이 지연됐었고요. 그 취소가 됐던 물량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요. 그만큼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신증설에 대한 구간이 조금 전무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공급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판덱스 증설은 통상 9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신규 증설이 모두 중단됐었고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큰 포인트인데요. 3분기에 스판덱스 영업이익률이 16%였는데 2017년도 초호황기였던 스판덱스의 영업이익률이 17%입니다. 따라서 호황기로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요는 회복되고 있고 공급은 내년까지 미뤄지면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동사의 매출 증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스판덱스 원가 개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마스크와 보호복용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동사 스판덱스 플랜트의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스판덱스 업황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분기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상기 PB와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 오늘은 이제 화학 섹터였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효성 TNC 두 종목을 관심주로 올려놓았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